어둠이 낮게 깔린 단전령 고갯마루는 대낮의 생기를 잃고 오직 산새들의 불길한 울음소리와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 끼치는 바람의 흐느낌만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이 험준한 산새는 예부터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허다하여 사한 날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는 구역이었으나 그 벼랑 끝자락에는 마치 신기루처럼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외롭게 매달려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채 삐걱거리는 나무문 너머로 배어나오는 은은한 주황빛은 차가운 밤안개와 대비되어 더욱 따스하고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주막이라 불렸으나 그 어떤 장사꾼도 술이나 밥을 팔지 않았고 오직 영혼마저 지쳐버린 자들만이 본능적으로 이끌려 들어오는 기묘한 안식처였다. 주막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것은 흔한 술찌개미 냄새나 고기 굽는 향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된 고서에서 풍겨나오는 묵향 같기도 했고 이른 새벽 이슬을 머금은 마른 풀잎의 향기 같기도 했으며 때로는 누군가의 눈물 속에 섞인 지독한 그리움의 냄새와도 닮아 있었다. 그 향기들이 켜켜이 쌓인 공간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주모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단아하고 신선이라 부르기에는 어딘가 슬픈 눈빛을 지닌 설화였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 아래 핀 하얀 백합처럼 투명했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하얀 목선은 고결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설화는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술병을 매만지며 문 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주막 문턱을 넘어섰다. 먼지에 찌든 선비의 도포 자락이 바닥을 쓸며 들어왔고 그의 어깨에 얹힌 낡은 괴나리 보찜은 주인의 지친 심신을 대변하듯 축 늘어져 있었다. 선비의 이름은 한수였다. 그는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으나 단순히 시험에서 떨어진 낙담보다 더 깊은 수렁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한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는 주막의 온기를 느끼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으나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팍 안에 든 쪼개진 옥비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비극의 증표였다. 설아는 그가 자리에 앉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일어나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솜털이 바닥에 내려앉는 듯 고요하여 한수는 그녀가 다가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수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설화의 고요한 시선과 마주쳤을 때 주막 안의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한수는 자신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밝힌 가시를 누군가 건드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으나 그 음성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위태로웠다. 이곳이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을 내어주면 하룻밤 편히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그곳입니까? 제 가슴 속에 이 불길을 끌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영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수의 절박한 물음에 설아는 대답 대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수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에서는 차가운 서리 냄새와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가 섞여 나왔다.
설화는 가냘픈 손가락을 뻗어 한수의 뜨거운 이마 근처에 머물게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대의 목소리에 실린 슬픔이 너무나 무거워 고개조차 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금전이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대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가장 아픈 기억 한 조각만을 병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곳의 유일한 숙박비입니다. 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정혼자였던 지은과 함께 거닐던 매화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흐드러지게 핀 꽃잎 사이로 웃음짓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그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간 갑작스러운 화마와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가던 그녀의 가냘픈 손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불길의 뜨거움이 피부를 파고들었고 눈을 뜨면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한수는 결심한 듯 설화에게 이마를 내밀었다. 설화의 손가락 끝이 한수의 이마에 닿는 순간 주막 안의 등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수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함께 약속했던 수많은 미래들이 한데 엉켜 하얀 빗줄기가 되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가는 기이한 허탈감 속에 몸을 맡겼다. 설화의 얼굴 위로 기묘한 빛이 어른거렸고 그녀의 손바닥 아래에서는 나그네의 기억이 응축된 푸르스름한 이슬 방울들이 맺혀 술병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침내 설화가 손을 거두자 한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 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토록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던 주름과 그늘이 사라지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만이 남아있었다. 설화는 손안에 든 술병을 들어 올렸다. 병 안에는 한수의 3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푸른 액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술병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하여 뒤편에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밑바닥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허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설화는 주막의 뒷문을 열고 어두운 숲을 향해 나갔다. 그녀는 한수의 기억이 담긴 술을 큰 항아리에 붓고 정성스럽게 젓기 시작했다. 고통은 발효되어 기이한 향기를 내뿜었고 설화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항아리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맑고 푸르러야 할 기억의 술이 갑자기 검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며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이다. 설화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녀의 고결했던 손등 위로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수가 내어준 기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추악한 저주가 숨겨진 금기된 조각이었던 것이다. 설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막 안에서 잠든 한수를 돌아보았다. 잠든 그의 품 안에서 쪼개진 옥비녀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스스로 합쳐지고 있었고 한수는 천천히 눈을 떴으나 그 눈에는 어떠한 생기도 남아있지 않은 채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심연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입가에는 생전 본 적 없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수의 입가에 머물렀던 기괴한 미소는 찰나의 환영이었던 것처럼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그는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검게 일렁이던 옥비녀의 연기도 주막의 차가운 공기에 씻겨 나간 듯 자취를 감추었으나 서로와의 손등에 새겨진 검은 반점만은 선명한 통증을 동반하며 그녀의 맥박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서로와는 자신의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옷소매를 길게 내려 손을 감추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렁이는 불길한 기운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잠든 한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다. 기억을 잃은 사내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으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주모인 그녀조차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듯했다. 설화는 서둘러 항아리의 뚜껑을 닫고 주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에 깔린 말은 집들이 바스락거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고 벽에 걸린 낡은 가등은 기름이 다해가는지 치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였다. 그녀는 선반 가장 높은 곳에 놓인 한수의 기억병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까와는 달리 병 안의 푸른 액체는 이제 심연처럼 어두운 보랏빛을 띠고 있었으며 병 표면에는 가느다란 성에가 끼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차가운 숨을 내뱉고 있었다. 설화는 그 병을 매만지며 자신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이 주막의 규칙이 어쩌면 오늘 밤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꼈다. 주막의 정적을 깨고 창밖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어댔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잠들어 있던 한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까의 평온함도 그렇다고 기괴한 미소도 없었다. 그저 갓 태어난 짐승처럼 텅 빈 아무런 질량도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공허만이 가득했다. 한수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산꼭대기 낡은 집방 바닥에 앉아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설화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그에게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정신이 드십니까? 밤새 고개가 험해 고생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더 드시고 정신을 가다듬으시지요. 밖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여 해가 뜨기 전까지는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설화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주막 안을 감싸 안았으나 한수는 대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설화의 이마에서부터 턱 끝까지 천천히 훑어 내려갔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설화는 피부가 얼어붙는 듯한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한수는 한참 후에야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술을 떼었는데 그 음성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슨 기계장치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처럼 기이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대와 나는 어떤 인연이기에 내 가슴속이 이토록 시리도록 비어 있는 것입니까? 분명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숨이 막힙니다. 한수의 물음에는 기억을 잃은 자 특유의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으나 그 손 안에는 더 이상 옥비녀가 들려있지 않았다. 쪼개졌던 비녀는 이미 그의 품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설화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나그네를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수백 년 전 그녀 역시 이 주막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설화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찻잔을 내려놓고는 창밖의 어두운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기억이란 때로 짐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대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이곳에 잠시 내려놓기로 하셨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두었다. 생각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 기억이 다시 그대를 찾아갈 수도, 혹은 영영이 치는 것이 그대에게 더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설화의 말은 달콤한 위로였으나 동시에 잔인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득 방 한 구석에 놓인 자신의 괴나리 보찜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홀린 듯 짐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다. 낡은 도포자락과 몇 권의 서책, 그리고 먹다 남은 주먹밥 덩어리가 굴러 나왔다. 한수는 서책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으나 그 안의 글자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그러다 짐꾸러미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고 그 안에서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붉은색 댕기 한 줄이 나왔다. 그 댕기를 보는 순간 한수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격렬하게 흔들렸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뇌리를 강타하려 했으나 설화가 병에 담아둔 기억의 장막이 그 파도를 막아섰다. 한수는 댕기를 꽉 움켜쥐며 미친 듯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고 주막의 들불은 다시 한번 요동치며 벽면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설화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급히 한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만두십시오.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려 하면 영혼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 댕기가 무엇인지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화의 외침에도 한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주막에 울려 퍼졌고 그의 눈에서는 투명한 눈물이 아닌 핏빛 어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내렸다. 그 피눈물이 바닥에 닿는 순간 주막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수천 개의 기억병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병들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날카로운 금이 같다. 설화는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이 상황에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선반 가장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낡은 거울 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 거울은 설화가 주막의 주인이 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물건으로 단 한 번도 빛을 낸 적이 없는 골동품이었다. 거울의 표면에는 안개가 피어오르듯 뿌연 연기가 감돌더니 이내 한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갓을 쓴 선비의 모습이었으나 그의 얼굴은 마치 불에 타버린 듯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한수는 그 거울 속의 형상을 보며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아버지, 왜 그곳에 계십니까? 왜 저를 보고 웃지 않으시고 칼을 들고 계신 것입니까? 한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주막의 공기를 순식간에 동결시켰다. 설화는 얼어붙은 듯 거울과 한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수가 지우려 했던 기억은 정혼자 지은의
대한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슬픔의 밑바닥에는 가문의 몰락과 친부의 피 묻은 손, 그리고 그가 외면하려 했던 지독한 배신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거울 속의 형상이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 밖으로 나오려는 듯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둔탁한 소리가 주막을 울릴 때마다 설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마침내 거울 표면에 거대한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기며 파열음이 일어났다. 한수는 그 파편들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검은 형체를 향해 홀린 듯 손을 뻗었고 설화가 그를 말리려 몸을 날리는 순간 주막의 모든 등불이 일시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주막을 집어삼킨 찰나의 순간 설화는 자신의 감각이 예민하게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등불은 꺼졌으나 주막 안은 정적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은은한 청색 광채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내뿜는 파편의 빛이었다. 설화는 어둠 속에서도 한수의 실루엣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시선 끝에 걸린 한수는 아까의 발작적인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거울이 있던 허공을 향해 있었으나 그 손가락 마디마디는 가늘게 떨리며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붙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 한수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도포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비단뱀이 모래 위를 지나가는 듯 매끄럽고도 긴장감 있게 울려 퍼졌다. 한수의 호흡은 이제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일정하여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속에 박제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설화는 한수의 등 뒤에서 멈춰 서서 그가 응시하고 있는 허공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거울의 파편들이 공중에 부양한 채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그 단면마다 한수의 어린 시절로 추정되는 단편적인 환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귀신의 형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기록된 아주 오래된 화첩을 넘기는 듯한 서글픈 영상들이었다. 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까의 핏빛 어린 눈물 자국이 씻겨 내려간 듯 맑은 광채가 감돌고 있었으나 그 깊이는 여전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보았던 거울 속의 아버지를 기억해 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동시에 그 기억이 자신에게 주는 무게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한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주모, 저 거울 속의 사내는 분명 저와 같은 피를 나눈 이임이 분명한데 왜 저의 가슴은 그를 향해 반가움이 아닌 시린 통증만을 내뱉는 것입니까? 제가 버린 기억 속에 저 사내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저 사내를 잊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찾기 위해 제 영혼을 비운 것입니까? 한수의 질문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설화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설화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한수의 어깨 위에 살포시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대지에 내리는 봄비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힘은 한수의 흔들리는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매는 닷과도 같았다.
설화는 한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조차 숨기지 않은 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살아온 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자 그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모든 순간의 합입니다. 그대가 저 거울 속의 사내를 보고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그대의 영혼 어딘가에 그를 향한 사랑 혹은 미련이 신락같이 남아있다는 증거겠지요. 망각이란 모든 것을 깨끗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설화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중에 떠있던 거울 파편들이 일제히 바닥으로 낙하하며 쟁강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동시에 꺼졌던 등불이 다시 환하게 살아났고 주마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온기로 가득 찼다. 한수는 어깨 위에 놓인 설화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다. 거칠고 투박한 사내의 손과 희고 가냘픈 여인의 손이 맞닿은 지점에서 기묘한 온기가 피어올랐고 주막의 벽면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게 늘어졌다. 그때 주막의 문 밖에서 말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안개 자욱한 단절령 고개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한수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설화는 한수에게서 손을 거두며 정갈하게 옷무새를 가다듬었다. 설화의 눈빛은 다시 주모 특유의 침착함을 되찾았으나 그녀의 소매 안쪽에서는 아까의 검은 반점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새로운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설화는 한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눈짓을 보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주막의 무거운 나무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산바람과 함께 섞여 들어온 진한 침향의 냄새였다. 문 밖에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었으나 곳곳이 해지고 흙탕물이 튄 한 중년 사내가 마을 고삐를 쥔 채 서 있었다. 사내의 얼굴은 고귀한 태가 흘렀으나 눈가에는 짙은 피로와 형언할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막 안의 설화와 그 뒤에 서 있는 한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막 안으로 발을 들였다. 사내는 주막 중앙의 탁자에 주저앉듯 자리를 잡고는 품 안에서 금색 실로 수놓아진 커다란 비단 주머니를 꺼내놓았다. 주머니 안에서는 묵직한 금괴들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설화는 그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내는 설화의 무관심한 태도에 오히려 더 당황한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깃을 매만지며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보시오, 주모. 내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왔소. 내 가진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으니 제발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그 끔찍한 기억을 가져가 주시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아니,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그날의 선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단 말이오. 사내의 통곡 섞인 호소를 듣던 한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사내의 목소리는 방금 전 거울 속 환영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고 사내가 움켜쥐고 있는 비단 주머니의 문양은 한수의 괴나리 보찜 속에 든 붉은 댕기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수는 자신도 모르게 사내에게 한 걸음 다가갔고 설화는 그런 한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사내를 응시했다. 주막의 등불이 사내의 그림자를 벽면에 비추었을 때
그 그림자의 한쪽 손에는 거울 속 환영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칼의 형상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사내의 절규는 주막의 천장 석가래에 부딪혀 낮은 울림으로 흩어졌다. 한수는 사내의 등 뒤에서 마치 얼어붙은 석상처럼 멈춰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사내의 도포 자락 끝에 묻은 마른 핏자국과 금색 비단 주머니를 번갈아 오가며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설화는 한수의 동요를 등너머로 느끼면서도 앞에 앉은 사내를 향한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사내가 내놓은 금괴 더미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보듯 무심하게 바라본 뒤 천천히 자리에 앉아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설화의 맑은 눈동자에는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설화는 소매에 감춰두었던 찻잔을 꺼내 사내 앞에 내려놓으며 물 흐르듯 유려한 동작으로 찬물을 따랐다. 따뜻한 김이 사내의 얼굴을 감싸 안았으나 사내의 떨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설화는 사내의 거친 손마디가 닭자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직하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막의 정적을 가르며 사내의 흐트러진 정신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곳에서는 금전의 무게로 고통을 달래지 않습니다. 대감께서 짊어지고 오신 그 비단 주머니는 이 문턱을 넘는 순간 한낮쯤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대가 내놓아야 할 것은 금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그 검붉은 진실의 조각입니다. 아드님을 향했던 그 칼날의 기억이 진정 잊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으신 것입니까? 사내는 설화의 물음에 마치 숨겨둔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어깨를 움찔거렸다. 그는 찻잔을 잡으려다 손을 멈추고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사내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물조차 그의 마음속에 쌓인 거대한 업보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인 듯 보였다. 그때 사내의 등 뒤에서 죽은 듯 고요하던 한수가 천천히 입을 뗐다. 한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깊고 낮아져 있었으며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 칼날 끝에 남은 것이 아들의 피였습니까? 아니면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뿐인 껍데기였습니까? 대감께서 잊고자 하는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 찾아야만 했던 삶의 뿌리였다면 그래도 잊으시겠습니까? 한수의 말이 사내의 귓가에 닿는 순간 사내는 번개를 맞은 듯 몸을 돌려 한수를 바라보았다. 두 사내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치자 주막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얼어붙었다. 사내는 한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사내의 손은 공중을 허우적거리며 한수의 얼굴을 향했으나 감히 닿지는 못한 채 허공에서 경련했다. 사내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차마 나오지 못하는 이름을 머금고 있었다. 설화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지켜보며 자신의 손등 위에 새겨진 검은 반점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수가 지우려 했던 기억과 사내가 잊으려 했던 기억이 이 주막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었다. 설화는 자신이 받아냈던 한수의 푸른 이슬병을 떠올렸다. 그 병 안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히 정혼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휘두른 칼날 아래서 조각난 소년의 영혼이었던 것이다. 사내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막의 등불은 산에 들썩이는 어깨를 따라 벽면의 그림자를 처연하게 흔들었다. 설화는 그런 사내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한 수의 기역병을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어두운 보랏빛으로 변해 있던 병 안의 액체는 사내가 다가오자 마치 공명하듯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설화는 병을 열어 그 안의 액체를 빈 찻잔에 조금씩 따랐다. 액체가 잔에 담길 때마다 주막 안에는 진한 매와 향과 함께 비릿한 쇠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취가 진동했다. 설화는 그 잔을 사내에게 내밀며 그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이 기억을 마시면 대감의 고통은 멈추겠으나 대신 대감의 아들이 겪어야 했던 그 차가운 겨울밤의 공포가 대감의 영혼을 영원히 메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으려 했으나 한수가 먼저 다가와 사내의 손목을 꽉 움켜 쥐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속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도망일 뿐이지요. 당신이 이 잔을 마신다면 나는 오늘 밤 당신을 죽이고 나 또한 이 고개 아래로 몸을 던질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진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지옥인지 나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한수의 손길은 강건했으나 그 눈동자에는 사내를 향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사내는 한수의 눈을 바라보며 마침내 오열을 터뜨렸고 주막의 나무 문이 바람에 세차게 덜컹거렸. 설화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잔을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 빚어온 망각의 술이 이번만큼은 독이 아닌 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 순간 주막 밖에서 들려오던 말방울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누군가 거칠게 주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둔기로 심장을 내리치는 듯 웅장하고도 위압적이었으며 그 진동의 탁자 위에 놓였던 찻잔 속의 액체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문고리를 부술듯 울려 퍼지던 육중한 두드림은 주막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천장의 먼지를 흩날리게 했다. 탁자 위에 넘쳐 흐른 보랏빛 액체는 나무의 결을 따라 뱀처럼 구불구불 기어가며 기이한 무늬를 만들어냈고 한수와 사내에 겹쳐진 손등 위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치맛자락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이 문을 향할 때마다 바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문 밖의 불청객을 환대하는 듯 혹은 경계하는 듯 기묘하게 일렁였다. 설화의 정갈한 눈매는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서늘한 안개는 이미 그녀의 버선 코를 적시며 주막의 온기를 앗아가고 있었다. 설화가 무거운 빗장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 틈으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 밖에 서 있는 이는 화려한 갑옷 위에 낡은 점포를 걸친 노장군이었다. 그의 수염은 서리를 맞은 듯 하얗게 새어 있었으나 부릅뜬 두 눈에서는 여전히 전장을 누비던 호랑이 같은 기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장군은 주막 안의 기묘한 대치 상황을 한눈에 훑어내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큼성큼만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바닥에 놓인 찻잔들이 가늘게 떨리며 공명했다. 노장군은 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사내를 발견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는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의 시선은 사내의 얼굴에서 한수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설아의 손에 들린 기억병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장군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파르르 떨리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드러냈다. 그는 허리에 찬 보검에 자루를 꽉 움켜쥐며 마치 수십 년 전의 원수를 만난 듯 비장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의 음성은 주막에 석가래를 울릴 만큼 깊고 웅장하여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곳이었나 대감께서 가문의 치부를 지우겠다고 이 험한 고개를 넘으신 이유가 진정이 보잘것없는 술 한 잔에 영혼을 팔기 위함이었단 말이요. 20년 전 그날 우리가 전장에서 등을 맞대고 약속했던 충절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자식의 기억조차 지우려는 비겁자로 남으려 하시는가. 장군의 사자우 같은 꾸짖음의 사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사내의 어깨는 이슬 맺힌 나무십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탁자 위의 금괴 주머니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덩이처럼 처량해 보였다. 설화는 장군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자리를 권하며 그의 거친 기운을 잠재우려는 듯 부드러운 향을 피워 올렸다. 향 연기가 장군의 얼굴을 감싸 앉아 그의 날 선 기운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한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한수는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장군의 시선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다시금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장군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가 내뿜는 피와 땀의 냄새 그리고 낡은 점포의 문양은 한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인의 기지를 깨우고 있었다. 한수는 장군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해답을 갈구하듯 나직하게 물었다. 장군님, 저를 아십니까? 이분이 잊으려 하는 그 기억 속에 저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제가 이 차가운 고갯마루에서 기억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제발 그 숨겨진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한수의 절박한 요청에 노장군은 쥐고 있던 검자루를 천천히 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설화가 내어준 찻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마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듯 나직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군의 목소리가 주막에 흐르자 창밖의 바람조차 숨을 죽였고 주막의 등불은 과거의 환영을 비추듯 벽면에 기묘한 일렁임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20년 전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사내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버시자 동료였던 이들을 배신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아들을 볼모로 잡힌 채 평생의 짐이 될 선택을 강요받았다. 노장군은 당시 사내의 결정을 막지 못한 자책감의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으나 사내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아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장군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한수의 눈동자에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년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한 채색화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설화는 세 남자의 기구한 운명이 한자리에서 엉키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빚어온 망각의 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선반 위에 놓인 한수의 기억병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그 안의 액체는 검은 보랏빛을 넘어 투명한 은빛으로 변해 있었는데 이는 기억의 주인이 진실을 마주하며 영혼의 무게를 되찾았음을 의미했다. 설화는 그 병을 한수에게 건네며 선택은 오직 그대의 몫이라고 눈빛으로 전했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아 쥐었다.
병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러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원망과 연민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와 묵묵히 지켜보는 노장군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병의 마개를 천천히 열자 주막 안에는 수만 송이의 매화가 한꺼번에 피어나는 듯한 진한 향기가 진동했다. 한수가 그 기억의 정수를 입술에 대려는 찰나 사내가 갑자기 한수의 손을 낚아채며 절규하듯 외쳤다. 마시지 마라. 그 기억 속에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피의 냄새와 나에 대한 지독한 증오만이 가득하다. 차라리 나를 잊고 평범한 사내로 살아가는 것이 네게는 축복이란 말이다. 내가 모든 죄를 안고 저승으로 갈 터이니 너만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거라. 사내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아들을 향한 부정만큼은 진실해 보였다. 한수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난생 처음으로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수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이 없었. 대신 그곳에는 거친 풍파를 견뎌낸 바위와 같은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한수는 병에 든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고 그 순간 주막의 모든 문과 창문이 일시에 열리며 거대한 광풍이 휘몰아쳤다. 폭풍 같은 기억의 소용돌이가 한수의 온몸을 휘감아 돌며 그의 혈관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지워졌던 소년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뒤이어 닥친 차가운 칼날의 감촉과 비명들이 한수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한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으나 그의 입가에는 기묘한 안도감의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폭풍이 찾아들고 주막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벽한 성인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슬픔과 용서가 공존하고 있었다. 한수는 아버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정중히 큰 절을 올렸다. 사내는 아들의 절을 받으며 어린아이처럼 오열했고 노장군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설화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검은 반점이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안도하는 그녀의 시선 끝에 주막 문 밖의 안개 속에서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는 주막의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은 채 마치 이 모든 감동적인 재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싸늘한 한기를 내뿜으며 문턱을 넘어섰다. 안개 속을 가르고 들어온 마지막 손님은 주막의 공기를 단숨에 정체시키며 문턱을 넘어섰다. 그는 검은 도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얼굴의 절반을 삿갓 아래로 감추고 있었는데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막 바닥에 깔린 멍석 위로 서리빨이 돋아나는 듯 차가운 기운이 일렁였다. 사내의 품 안에서는 작지만 묵직한 구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주막 안의 사람들의 호흡을 강제로 맞추게 하는 기묘한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가슴께를 여미며 사내의 앞을 가로막아 섰으나 사내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에 선 한수와 사내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매끄러웠으나 눈동자만큼은 수만 년의 세월을 견딘 화석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는 설화가 내놓았던 한수의 기억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메마른 입술을 떼어놨고 갈라진 목소리를 내뱉었다.
산의 음성은 주막의 석가래를 타고 흘러 사람들의 고막을 아릿하게 자극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말은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더 가까웠다. 망가개술이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았구나. 기억을 되찾은 대가로 그대가 지불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눈물이나 사죄가 아님을 알고 있느냐. 이 주막의 주인은 기억을 거두어 술을 빚지만 나는 그 술을 마신 자의 남은 운명을 거두어 저승의 길목을 닦는 자다. 이제 인연의 실타래가 모두 엉켰으니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를 결정할 시간이 되었도다. 사내의 선언의 노장군은 다시 한번 검자루를 꽉 움켜쥐며 한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군의 부릅뜬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으나 검은 도포의 사내는 그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 안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가위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실체를 자르는 가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끊어내는 영험한 도구였다. 사내는 가위를 허공에서 가볍게 움직이며 한수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연결된 희미한 빛의 줄기를 응시했다. 한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검은 도포의 사내를 마주 보았다. 기억을 되찾은 그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연민과 가문의 복원을 향한 단단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한수는 사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자신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이 주막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도록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의 인연을 끊으러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마신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저를 위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저의 메마른 영혼을 적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연은 칼로도 가위로도 벨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 이 마음만은 건드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한수의 당당한 외침에 검은 도포의 사내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한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사내의 메말은 눈동자 속에 아주 희미한 파동이 일더니 이내의 가위를 다시 품 안에 갈무리했다. 사내는 주막의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낮게 혀를 찼다. 그의 주변을 감싸던 시린 한기가 조금씩 옅어지며 창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설화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손등에 새겨졌던 검은 반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주막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어느덧 단절령 고개에 짙은 안개, 사이로 붉은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밤 공기는 신선한 아침 기운으로 바뀌어 주막 안을 가득 채웠다. 한수와 그의 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노장군 역시 그들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막을 떠나기 전 한수는 설아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잠시나마 품어주었던 그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품속에서 쪼개졌던 옥비녀를 다시 꺼내 놓았다. 신기하게도 비녀는 이제 금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합쳐져 있었으며 그 표면에서는 은은한 매와 향기가 배어나왔다. 한수는 비녀를 서로와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주모, 당신 덕분에 저는 죽은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일을 얻었습니다. 이 비녀는 이제 제가 아닌 당신의 주막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지우는 술보다는
기억을 견뎌낼 수 있는 차를 끓이는 주모로 기억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슬픈 나그네가 아니라 반가운 손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설화는 한수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생명력을 느끼며 소중하게 비녀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가에 난생 처음으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는데 그것은 망령으로서의 갈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는 숭고한 감동의 증거였다. 한수 일행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설화는 주막의 문설주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단절령 고개의 주막은 망각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회복의 공간으로 변모해 갈 것이었다. 설화는 주막 안으로 돌아와 탁자를 정갈하게 닦고 새로운 찬물을 올렸다. 선반 위에 빼곡히 들어차 있던 슬픈 기억의 병들은 이제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수의 비녀를 주막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녀가 내는 맑은 소리는 고개를 넘는 모든 이들의 고달픈 영혼을 달래주는 위로의 선율이 되었다. 설화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창밖에 눈부신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인생의 고통은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가는 것임을 오늘 저 청년이 가르쳐주고 가는구나. 슬픔도 향기가 된다는 것을 내 어찌 잊고 살았을까. 주막의 등불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밝게 빛나며 단절령의 길잡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망각주막이라 부르지 않고 마음을 씻어내는 세심주막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설화는 더 이상 남의 기억을 탐하지 않았고 다만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들의 아픔이 숙성되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험준했던 고갯길 위에는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 대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의 힘찬 발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새벽의 여명은 단절령의 거친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어 주막의 낡은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다. 밤새 고개를 뒤흔들던 광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고 대지를 적시는 맑은 이슬만이 풀잎 끝에 매달려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설화는 한수가 남기고 간 옥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그 매끄러운 감촉을 천천히 음미했다. 비녀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더 이상 죽은 자의 한기가 아니라 자신의 업보를 마주하고 일어선 자의 단단한 생명력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새 사내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그들의 그림자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방향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다. 설화는 주막 안으로 돌아와 밤새 어지러워진 탁자 위를 정갈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묻어있던 슬픈 기억의 잔해들이 아침 햇살에 증발하듯 사라졌고 주막 안은 이제 묵은 기억 대신 갓 끓여낸 찬물의 향긋한 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선반 위에 가득했던 기억의 병들을 하나하나 내려다 보았다. 수백 년 동안 그녀는 이 병들이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유일한 약이라 믿어왔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누군가가 버리고 간 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화는 병의 마개들을 하나둘 열기 시작했다. 병 안에서 빠져나온 슬픈 연기들은 창밖의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 너머로 흩어지며 각자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혹은 대지의 걸음이 되어 사라졌다. 비어가는 선반을 보며 설화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주막의 가장 구석진 곳에 놓여 있던 자신의 낡은 거울을 다시 집어들었다. 깨졌던 거울 조각들은 어느새 원래의 모습대로 합쳐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표면에는 더 이상 타인의 환영이 아닌 설화 자신의 맑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수백 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그 눈가에는 세월이 선물한 깊은 자애로움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설화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망령으로서의 체념이 아니라 이승의 한 조각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긍정이었다. 그때 주막 밖에서 맑은 새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안개가 거친 고갯길을 따라 인근 마을의 나무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예전처럼 주막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지 않았다. 대신 주막의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설화에게 가벼운 목짓으로 인사를 건넸고 설화 역시 정성껏 우려낸 찻잔을 들고 나가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더 이상 기억을 숙박비로 받지 않는 주막에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따뜻한 정이 고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단절의 공간이 아닌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휴식처로 여기게 되었다. 설화는 한수가 준 비녀를 주막 입구의 기둥에 소중히 걸어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녀 끝에 달린 장식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는 고개를 넘는 이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의 노래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나그네들의 고통을 빚어 술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들려주는 수만 가지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아픔이 삶의 지혜로 숙성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주막의 이름은 어느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망각의 주막에서 회복의 쉼터로 불리기 시작했다. 태양은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솟아올라 단절령 전체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설화는 주막 문턱에 앉아 길게 뻗은 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인생은 결코 있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품어내어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손등에 남아있던 희미한 흉터마저 아침 햇살에 녹아 없어진 그날 단절령의 주막은 비로소 전설 속의 기묘한 장소가 아닌 우리 곁에 따뜻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험준했던 고갯길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희망의 통로가 되었고 설화의 주막은 그 길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등불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